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달입니다. 상반기가 지나면서 이제 계좌를 좀 돌아볼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누구보다 계좌 관리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반기에 가장 수익 잘 낸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분이 잠시 뒤에 나오니까요. 오늘도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마감한 증시 살펴볼 텐데요. 간밤에 미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에 3,110선도 돌파해냈습니다.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무려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고요. 비록 어제는 기관 매도에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이번 주 793선까지 올랐지만 어제는 2% 넘는 하락으로 775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네, 이렇게 주 막판에 시장이 또 밀리면서 종목금인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여 방법,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대상에 그리고 올해 1분기 단독 대상, 상반기 베스트상까지 싹쓸이한 정지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이 정말 이렇게 상이란 상은 다 싹쓸이 해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시기 질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위원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 이제 이름이 주식 싹쓸이인데 그만큼 이제 5년 동안 지금 또 대상을 거머쥐었는데 앞으로 5년 더 하겠습니다. 5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이 투자자분들과 저 역시 성공할 수 있겠죠. 예.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렇고 지금 이 부동산이 좀 약간 이제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데 저는 5,000포인트 한번 기대하면서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열심히 기회 노리시면 좋은 게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쯤 되면 정말 사기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MTN의 모든 상을 다 싹쓸이하는 정재우 위원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한 주 동안 뭐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 이슈들이 많았는데 위원님 중요한 체크 포인트 잡아주실까요? 예, 이번 주 한 주 먼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좀 주춤하는데요, 증시가. 그렇다고 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까지 못 올라갔던 또 원전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뭐 SMR 원전 해체 이쪽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때 또 장관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또 이제 장관이 또 임명이 됐죠. 그러면서 이 강원에너지라든지 위드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까지 원전주로 크게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원에너지가 SMR 핵심 설비를 미 차세대 이제 프로젝트에 공급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강원에너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완전 꽂혔어요. 그리고 이 위드텍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장중 상한가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다시 좀 이제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밀렸지만 아직 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위드텍 같은 경우도 뭐 대표이사 매수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부터 해서 무상증자, 대규모 증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은 위인데 이제 이번 주 증시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덩달아 좀 내려오고 아마 다음 주 제가 이제 지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에 너무 하락폭이 깊었죠. 그러니까 야 생각보다 좀 약하다,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생각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땐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느 정도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에 지금 방미를 했는데 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예를 받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깜짝 또 이제 급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또 유예를 못 받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율을 뭐 50%, 60% 매긴다. 그럼 또 일시적으로 또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매길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냥 협박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 이 말은즉슨 8월 1일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조정받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삼성전자 10나노급 6세대 디램 이게 이제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얘기 나오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나노 양산을 준비한다. 이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외인들이 안 팔았습니다. 예, 금요일 날 대량 매도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했어요. FST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혜주들이 역시 하반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 예상대로 됐습니다. 상반기 SK하이닉스, 하반기 삼성전자. 아직 뭐 삼성전자는 하반기 이제 안 왔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삼성전자까지 예상대로 되면 역시 상반기 SK하이닉스 바닥 대비 50% 가까이 올랐죠. 예, 상반기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하반기는 분명 삼성전자 CTU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책임자죠. 예, 작년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작년 11월 달이죠. 한 1년이면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주변에 누가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좀 신뢰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진짜 1년 동안 지금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반기까지 10조 원을 달성을 하거든요. 예. 10조 원이 다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본격적으로 더 강한 움직임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10조 원을 괜히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7월 17일 날 이정 회장님의 3심 판결이 나오죠. 예. 무죄 판결을 기대하면서 아마 7월 중순 이후에는 역시 또 삼성의 시대가 아마 올해 하반기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셔도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최근 들어 움직임을 보면서 좀 더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 배터리주 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일단 LG엔솔, 제가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도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다. 지금 현대제철 역시 PBR이 0.2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극도로 저평가돼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국 앨범알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못 갔던 업종 결국에는 바닥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산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기업들 있죠. 예. 예전에 코로나 때 2만 원대에서 본 것 같은데 10배 올라왔죠. 이제 호재나와도 좀 꺾이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더 간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예. 항상 721선 부근 주식 싹쓸이 기법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이제까지 못 갔던 업종이 배터리, 뭐 철강,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좀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세 가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 위원님 다음 주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열립니다.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예, 7월 달은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다. 예, 그러니까 8월 달만 돼도 생각보다 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 넉넉히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하면서 돌아오는 티켓도 끊지 않았다. 사흘을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왜 어떻게 보면 협상에 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주한미군 뭐 철수한다 이런 얘기들도 협박을 좀 많이 해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뒤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딱 맞닥뜨린 상태에서 그래서 러시아도 견제할 수 있고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초점이 뭐죠? 중국 견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중국 견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조금 철수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철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왜냐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한미군 좀 철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육군 쪽에 많이 이제 주둔해 있는데 육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해군, 공군도 있기 때문에 광무를 조금 이전한다라고 해도 그거를 좀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방위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압박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아마 우리나라는 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없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비만 맞춰주면 방산, 조선, 배터리, 반도체, 철강, 그리고 태양광. 물론 이제 전기차랑 태양광은 보조금 좀 이런 부분들 삭제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특히 이제 바이오 생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제2의 코로나 안 올까요? 예. 안 왔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제 의학자들 말 들어보면 예, 언론에서도 예, 아마 5년에서 10년 정도면 또 제2의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솔솔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아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코로나 때 2020년도 때도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철저히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분명히 이런 바이오 또 생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역시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또 협상을 하면 8월 달부터는 이제 잭슨홀 미팅 있죠. 예, 그만큼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 할까요? 이번에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예, 너무 이제 백악관에서 압박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피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7월 달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관세 협상의 마무리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9월 달에 관세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7월 달에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과 함께 아마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올해 하반기 아마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도까지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은 가장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다. 도망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선은 꿈이 아니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수 상승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도 저가 매수에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 말미에 5종목 공개되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싹쓸이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냥 천재죠. 예, 그죠? 아인슈타인. 근데 아인슈타인도 천재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이제 양자역학이었죠. 예, 일단 부인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결국에는 이 양자역학이 지금 현재 과학의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도 엄청난 업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역시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현대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밑바탕이 이제 깔려 있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 싹쓸이도 뭐 열심히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을 많이 이뤄내고 있고 이뤄낼 거지만 역시 열심히 하는 만큼 뭐 한두 개 열심히 또 틀린다 하더라도 99개 맞출 수 있게끔 열심히 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하반기 이제 원전 이쪽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부분일 것 같아요. 예. 하반기 원전 핵심 수혜주가 또 뭘까?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제 주도 업종들이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롭게 또 부각되는 아직 부각되지 않은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위드텍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위드텍의 장점은요. 예. 일단 수급에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의 90% 이상은 뭐다? 예. 수급이다. 그러면 그 수급이 가장 좋은 수급이 어떤 수급이냐? 예. 일단 대규모 증여가 있으면 좋아요.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처럼. 예. 그리고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 들어오면 더 좋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대표회사 장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뭐 시설 투자도 들어가면 더 좋고요. 예.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하면 더 좋죠. 예.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뭐 1배, 2배, 3배 이렇게 늘리는 그런 이제 또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왔어요.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대규모 증여, 대표이사 장르매수. 그럼 일단 수급은 거의 사실상 완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21선북은 돌파, 그리고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 신호가 나왔죠. 이게 위드텍 같은 경우는 또 원전 쪽에 재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전 해체를 이제까지 한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필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쪽이랑 공동 개발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도체가 또 주요 사업이죠. 앞으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랑 또 계약도 하고 이 마이크론도 고객사로 확보했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유지 보수까지 삼성전자 또 담당하는 만큼 삼성전자 독보적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20년 돌파 지지받고 갈 때는 이제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구나. 이제 드디어 더 많은 투자들이 이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난달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밀집 국면이구나. 이제 방향을 좀 위로 잡고 있구나. 720년 돌파 지지받을 때 봐야 되는구나.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밀린 이유는 과일 종목 지정 예고. 이것 때문에 그랬죠. 저는 한번 정부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볼까. 이제 뭐 과일 종목 지정 예고라든지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약간 좀 이제 아닌 말로 좀 짜증나는 그런 상태를 좀 많이 겪어봤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잘 날아가고 있는데 왜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왜 그것 때문에 이득 실현 매물을 촉발하는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밑에 이제 안 떨어지게끔 막아주는 정책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은 뭐 과일 종목 지정 예고는 그러면 뭐예요? 기업 펀더멘탈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시 뭐 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 과일 종목 지정 예고가 뜨면 일주일 정도 한 기간 조정을 받아요. 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좀 과하게 내려오면 일주일 동안 또 반등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좀 반등을 줘도 이전 고점까지 반등을 줘도 과일 종목 지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제한적 이제 반등을 또 이제 기대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서 그러면서 역시 그 다음 주에 있을 7월 중순 이후는 좀 더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과 함께 원전 모멘텀이 부각되면 아마 7월 중순 이후에 좀 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만한 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14,000원대에서도 20억 가까이가 들어왔다는 게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같아요. 최대주는 이미 14,000원대에서도 그렇게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안 했구나. 20억을 그래서 매수했구나.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얼마죠? 11,000원대죠? 네. 저는 최소한 또 다시 14,000원대까지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원에너지가 있죠.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요 위치. 2022년도. 제가 2022년도 하반기 때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22년도 때 제가 대상을 거머쥐면서 하반기 때 굉장히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거머쥐었던 이 요인을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리튬 관련주를 굉장히 주력으로 제가 굉장히 강추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뭐 이수학, 뭐 4배, 5배씩 올라가고 강원에너지까지 4배, 5배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막 43,000원까지 그냥 막 랠리가 나왔어요. 오직 리튬 재료 하나만으로 크게 상승세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수산화 리튬을 지금 이제 국내 대기업 쪽에 또 공급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똑같은 위치가 이때 2022년도 때 위치가 온 것 같은데 차트 똑같죠. 파라블릭의 상승 기조로 이렇게 딱 전환되고 여기 위에서부터 꺾이죠. 그런데 왜 대표이사가 매수할까요? 2억 5천만 원을. 만 원대랑 5,800원대에서 1억 5천, 1억 가까이를 이제 매수를 하죠. 그럼 평균 매입 단가가 한 8,0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매수를 했을까? 연구 자석을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약 1,000억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나와요.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 기술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연구 자석뿐만이 아니고 수산화 리튬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차세대 원전 미국 프로젝트에 핵심 설비를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SMR, 그리고 수산화 리튬, 그리고 연구 자석까지. 이 연구 자석은 사실상 중국이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죠. 우리나라도 현대 비즈니스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인광전 일단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현대베니스의 자회사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이 또 이제 1,000억 가까이를 지금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가 2번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왔다. 예. 굉장히 좋은 긍정적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슈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원전 쪽인 것 같거든요. 예, SMR. 왜? 정부의 이제 장관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님을 뽑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리튬 쪽. 이제까지 너무 리튬이 바닥권에서 박박이었는데 이제 못 갔거든요. 이제 나트륨 배터리도 나올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내년도부터 삼성 SDI가 준비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나트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 불타지 않는 배터리가 나온다. 저 내일 당장이라도 이제 한번 계약하고 싶네요. 예. 전기차 불타는 것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 많죠.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역시 전기차의 대중화는 싸다라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불타지 않는 배터리가 나오면 아마 그게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가격도 좀 싸지면 좋은데 나트륨 배터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트륨 배터리는 싸면서도 불타지 않죠. 예.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 누가 하죠? 나인테크가 지금 하고 있죠. 국내 유일하게 최초로 국내.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내년도만 돼도 이제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서 좀 더 이제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리튬 쪽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못 갔어요. 쫙 이제 하락세가 이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석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연구자석.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 상당히 부각되지 않을까. 매출이 700억, 1,000억, 2,000억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이사 평균 매입 단가가 한 8,000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아마 급하게 올라가면 아마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또 뜰지도 몰라요. 최대한 조정 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 자꾸 저는 2023년도 때가 떠오릅니다. 엄청나게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강조해드리고 4배 가까이 올랐죠. 어게인 2023년도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다음 주 오늘 제가 주식 싹쓸이 말씀드렸죠. 7월 달은 뭐다? 저가 매수에 주력하는 구간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VT, 매수가는 37,3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K뷰티 흥행으로 지난달에는 45,000원까지 갔다가 차익이 지금 나왔네요. 어제 보니까 34,250원에 마감하면서 시청자분 손실 구간이십니다. 시청자분이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라고 추가 질문을 주셨네요. 정지우 위원님, 전망 좀 봐주실까요? 예, VT를 지금 딱 보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네. 옛날에 제가 이 VT를 왜 이렇게 4,000원대, 5,000원대에서 왜 이렇게 대표이사가 맨날 살까 생각을 했어요. 맨날 사더라고요, 대표이사가.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10배 가까이 올라왔구나. 그런데 이제 이 1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분은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죠. 예. 지금 이 VT를 매수한 이 투자자분은 일단 차트 안 봅니다. 예. 그리고 공시도 안 보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37,000원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식 싹쓸이 기법이 뭐죠? 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이 밀집 국면에서 720원 돌파 지지받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예. 왜 이렇게 대표이사가 자꾸 살까? 예. 왜 샀을까요? 예. 이렇게 갈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겠죠. 예. 그리고 나서 막 이제 펼쳐져요. 근데 37,000원대는 이 720원하고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이 빨간색 라인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더 간다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닌데 욕심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욕심 많은 사람들 별로 안 좋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주변 사람들도 원래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관계가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욕심을 부리신 거예요. 예. 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게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예. 그죠? 예. 인연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게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욕심을 안 갖습니다. 37,000원 갑자기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본전 부분에선, 그리고 대신 이제 실적을 봤을 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많이 보려고 하면 이전 고점 45,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좀 더 욕심을 부리면 거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720원 돌파 지지받고 이제 움직이는 깁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화장품 쪽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2의 VT를 한번 또 노려볼 만한 기업을 이 바닥권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과정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제2의 VT가 탄생될 만한 기업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 때 실리콘2를 주목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2025년도 때 지금 바닥에서 콜마홀딩스를 주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항상 720년 부근 이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서 이렇게 10배 갈 만한 기업을 찾으려고 하면 역시 바닥에서 찾는 방법들을 배우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T 아쉽지만 그래도 본전 부근에서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작에 싹쓸이 함께 하셨다면 저가에서 더 잡았을 수 있을 텐데 새롭게 잡아볼 종목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딥노이드. 딥노이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8,210원에 10%요. 네, 8,210원.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5개월 정도. 지금 차트 보니까 2달째 좀 6,00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네.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지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2023년도 때 한번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가 6,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리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기업이 예전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었죠. 예. 무상증자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하고 나서 쭉 한번 랠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15,000원대까지. 아, 그때 100% 200% 올라갔구나. 그러고 나서 한참은 안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였나요? 예. 작년 하반기였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표이사가 사고요. 예. 그리고 부사장이었나요? 임원이 좀 샀을 거예요. 한 3억, 뭐 2억, 3억. 6,000원대에서 대표이사가 잔뜩 사네요. 그럼 부사장도 갑자기 왜 사죠? 예. 그러면 일단 긍정적 시그널인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를 지금 선보일 예정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는 또 그런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실적은 좋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밀집돼 있죠. 이렇게 720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720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하고 여기서 8,000원대에서 이제 이제 밀집 국면에서 돌파 지지받고 가니까 야, 이거 본격적으로 가겠다. 예, 생각을 하고 접근하신 건데 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아니, 이게 돌파하고 막 지지받고 이제 가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6,000원대에서 샀네. 3억을 사네. 부사장이 사네. 그래, 나도 6,000원대에서 사야 되겠다. 5,000원대에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했으면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본전일 거 아니에요. 예, 부담이 없죠. 그런데 잘지 잘못해서 8,000원대 추격하다가 야, 이거 6,000원까지 떨어지는데 못 가는 거 보구나. 그러면 바닥에 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내동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동매매를 안 하려고 하면 원래 주포 세력, 최대 주주가 매집한 그런 단가에서 700에서 아래에서 보면 좀 더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매매 전략을 잘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한 가지 아쉽고, 그래서 지금은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00원대는 일단 지지권이에요. 그 라인대,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면 그 라인대는 안 깨지 않을까 싶고요. 5,000원대에서는 바닥권으로 보고, 일단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이제 8,800원대죠. 거기에 이제 1차 이득 실현권, 매도권으로 보시고, 그 뚫어버리게 되면 아마 추가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AI 쪽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거든요. 뭐 100조 투자 얘기도 나오죠.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이 향후 이제 높지 않을까. 이 AI를 이제까지 1, 2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워밍업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이렇게 무상증자 들어오고 대표이사 매수 들어온 기업들은 자신감이 좀 뛰어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지지 여부 체크해보시고 위로는 1차 8,800원 가격 라인 잘 보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우리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예, 매입 단가는 12,000원. 네, 12,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입니다. 우와, 시청자님 비중 어떻게 100%를 보니까 어제까지 신고가 랠리였는데 한 번도 예. 매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예, 한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 모았습니다. 우와, 진짜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네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꼭 주식 싹쓸이 방송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PBR 0.2배에 퍼 2배의 저평가는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잘못될 수가 없다. 저도 이제 봤거든요. 예. 은행주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하반기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은행주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는데요. 은행주 가겠는데요. 증권업종 가겠는데요.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고도 못 사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사고 방송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잘하셨죠. 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12,000원대는 밀집 국면이었고요. 이 721선 부근이었어요. 거기에 작년도, 재작년 실적 대비 퍼가 2배 정도, PBR 0.2배의 저평가. 와, 강력 홀딩, 그때 강력 매수 전략 쪽이었죠. 그래서 지금 22,000원. 그럼 상투 신호가 나왔을까요? 요즘엔 금리나 얘기 나오죠,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까요? 물론 요즘에 이제 대출 쪼이니까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저금리면 일단 대출소가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6억 이상은 안 나오지만, 6억 밑은 나오잖아요. 예. 오히려 또 저가 대출 수요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원래 적정 주가 한 4만 원 정도예요. PBR 1배, 퍼 10배 정도 계산해 보면 4만 원대 중후반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은행주들은 여기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매수 이런 건 없고 보유주 관리에 주력하시면서 일단 이 21선 부근이죠. 21,000원대. 네, 그래도 요즘에 좀 고가 아파트 대출 수요가 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은행 업종이 탑픽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정부의 지금 이제 주요 포인트가 에너지, AI, 이런 쪽, SMR,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너무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그래서 배터리 업종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삼성전자의 스타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이종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마 삼성전자도 바닥권에 있는 만큼 같이 보시면서 우리금융은 진짜 크게 보면 한 4만 원대 중후반대까지 바라보시면서 21,000원대가 중요한 딱 지지권이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은 고점 아니라고 말씀 주셨네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 적정 주가 4만 원 중반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21,000원대 지지라인 잘 체크해 보세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더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포착주였던 위드텍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도 하락장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위원님. 예, 이 위드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잠시 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실적만 이제 급증하면 완벽에 가깝죠. 수급 좋죠. 재무 상태 양호하죠. 국내 또 독보적 기술력 갖고 있죠. 메모리 3사 다 고객사로 확보했죠. 근데 이제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열리잖아요. 자본차 500조 시장인데 필수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쪽이랑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이 주목받지 않을까. 바닥에서 이제 중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20개월 평선 뚫었죠. 이제 안착을 했죠. 이제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막 과열권에서 위축 국면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중요해요. 50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이제 터닝하고 있는 거예요. 싹트리 기법 720선 돌파, 20개월 평선 돌파. 중요한 위치에 온 거죠. 그래서 위드텍 이번 달에 이제 눌러줄 때만 아직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저는 한 2만 원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 진입을 해서 한 주 동안에 35% 가까운 시세를 냈고요. 이번 주는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다행히 거래량은 없는 것 같네요, 위원님. 예, 이 세아 메카닉스도 이거 반드시 좀 이거 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ESS 배터리 쪽으로 LF 배터리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고 이제 드디어 양산 들어갔어요. 미국에 대규모 이제 거기에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에 세아 메카닉스가 배터리 부품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사회사가 장내 추가 매수했죠. 예, 그만큼 임원들도 매수하는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도 들어와 있거든요. 공장도 멕시코에 증설한다, 국내 공장 증설한다, 이제 베트남 쪽도 증설한다. 왜 이렇게 갑자기 증설을 한국, 베트남, 멕시코 증설을 왜 계속 할까요? 예. 그만큼 이 기업이 자동화 설비도 이제 구축을 한 상태에서 방산 M&A도 고려하고 있죠. 거기에 ESS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그리고 특히 로봇 모듈 부품, 디스플레이 전장 모듈 부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기 누적 수주 잔고가 7천억을 육박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드텍처럼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 안착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를 보면 720은 아직 돌파도 안 했죠. 돌파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역시 이번 달 눌러줄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역시 세아 메카닉스도 배터리 핵심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가 매수 주력하면서 721선 돌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더준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6월 16일에 진입을 했고요. 단 3거래일 만에 49.6%나 올랐습니다. 현재는 횡보하는 차트 흐름인데 그래도 어제 하락장에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이면서 8%나 급등했네요, 위원님. 예, 이 더신 같은 경우는 좀 설명 들어보면 원래는 이제 제가 바닥 대비 평일날 조금 더 바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식 싹쓸이 좀 뒤늦게 설명을 드렸지만 약 고점까지 50% 가까이 올랐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터닝할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고점을 2025년도 6월 달에 왜 형성했느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예. 그런데 10일이 지나면 해제가 되죠. 어제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일선 회복이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꽂혔다. 제가 그 얘기를 5월 달쯤에, 6월 달쯤에, 6월 초반쯤인가요? 5월 달에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국 정보 인증을 축으로 해서 5월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형성이 됐죠. 저는 확신을 갖고 접근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통화 주권 잡으려면 역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주권들이 있어요. 안보 주권, 그리고 바이오, 국민 생명, 또 주권, 그리고 통화 주권, 그리고 반도체 주권. 이런 주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화만큼 또 중요한 게 없거든요. 통화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IMF가 또 다시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면 위기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더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또 이제 사업에 필수적인 얘네들이 이 더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이 4,200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반등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정나인, 나인테크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인테크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고점을 한 번 더 경신하면서 무려 7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매주 예. 쭉쭉 오르네요. 예, 나인테크 벌써 70% 가까이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또 이후에 마지막 시간에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0%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70%나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네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익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4,000원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6,500원 넘으면서 57% 시세 나왔습니다. 어제는 6% 살짝 차익 매물이 나왔네요, 위원님. 예, 제가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처음에 강추를 해드릴 때가 이런 시점이에요. 예. 밀집 국면 721선 부근 최대 주주 장내 매수. 그냥 거기서 하면 100%가 상승세가 또 거의 육박을 한단 말이에요. 3,000원 부근에서 6,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4월 9일부터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거래량 안 터졌죠. 정상적인 조정이고요. 하반기 메타랑 로봇송 개발 완료될 예정이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삼성전자에 지금 퀄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중장기 월봉 차트 뭐 아직도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기 때문에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PBR 0.5배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새로운 유망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정나인이 몇 번째에 나오는지도 포인트로 봐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볼까요, 위원님? 예, 제가 최근 들어 이 스테이블코인에 꽂혔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네. 크게 올라갔었는데 강원에너지가 꽂혔어요. 이 강원에너지는 아까 제가 기법관 시간을 말씀드렸죠. 예. 일단 대표이사가 2번에 걸쳐 매수에 들어왔다는 게 그게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식은 재료가 강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강한 재료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 가지 재료가 저는 앞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보거든요. 수산화 리튬, 그리고 SMR, 그리고 연구자석. 남들이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이 기술들을 갖고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아까 터닝하는 거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강원에너지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죠. 제가 2023년도 때 강추해드리고 2022년도 하반기 한 4배 가까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SMR 리튬 연구자석 이게 다 연구자석도 1,000억 대규모로 증설하는 거거든요. 국내 최초. 전 4만 원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차트만 보면 지금 약간 설레요. 그만큼 이 바닥권에서 열심히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올라갈 때 너무 추격은 말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냥 너무 올라가게 되면 단기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 8,000원, 9,000원 밑은 최고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꽂힌 종목 강원에너지였습니다. 9,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 셀트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셀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지 않았나. 저평가를 해소할 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엄청난 기업 같아요. 10년 동안 자사주 매입만 2조 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송도라든지 그리고 미국에 지금 증설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이런 뭐 내용들 아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안전한 기업 같거든요. 그만큼 15만 원, 17만 원 계속 지금 자사주 매입 또 들어오고 있고 다음 달부터 5천억을 또 추가 매수할 전망이에요. 거기 M&A까지 준비하면서 나스닥 상장까지 준비한다. 저는 지금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2020년도 때 한번 34만 원대까지 갔던 기억이 있죠. 전 중장기적으로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드디어 때가 됐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2의 삼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저가 매수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도 공개해볼까요? 이제 철강주도 좀 때가 오지 않았나. 이 경기 민감주들을 이제 봐야 돼요. 이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이 풀리면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 국제유가까지 낮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죠.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철강업주 현대제철 PBR이 0.2배 정도밖에 안 돼요. PBR이 0.2배다. 하나가 예전에 2만 원대에서 PBR 0.2배였고요. 아까 얘기하신 우리금융주주 투자분 잘하신 거죠. 우리금융주주 만 원대에서 PBR 0.2배 정도밖에 안 됐어요. 현대제철도 지금 PBR 0.2배. 공식인 것 같아요.
PBR 0.2배인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의 3세대 강판도 자동차 강판도 이제 공급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이쪽에 탄소 저감 철강제를 이제 공급합니다. 이번 주 얘기 나왔죠. 그래서 기관들이 대량 매집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지분 늘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PBR 0.2배 정도 안 돼 극도의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7월 달일 거예요. 아마 8월 달만 돼도 급격한 조정은 지수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7월 달이 마지막 관세협상 거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7월 달 최대한 3만 원대 초중반대 저가 매수기를 노리면서 역시 또 점진적 추가 반등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PBR 0.2배 정말 현저한 저평가 종목 현대제철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실까요, 위원님? 예, 이 종목은 나인테크죠. 예, 나인테크 같은 경우 정나인, 제 별명을 좀 바꿨죠. 이제 정나인으로.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가 재료가 강력하고 많죠. 예. 전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하반기 양산 들어가는 거 팩트거든요. 예.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이죠. 에너지11이 여의도에서 이제 앞으로 국내외 상용화 방안을 이제 대표가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분은 또 이제 에코프로베임 2사, 뭐 엔캠, 애경케미칼 다 발표할 예정이고요. 거기 국책과제 총괄 주관사가 누구죠? 나인테크 자회사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인테크는 해외 합작법인부터 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 공급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동서발전은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이 ESS 배터리를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내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 모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이 열전수자 매출은 반도체 HBM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재 사업인데 올해 의미 있는 매출이 기대가 된다. 거기 유리기판 장비도 앱솔렉스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도 증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너무 많죠. 예,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맥신을 대량 양산한다. 이 그래핀을 이을 꿈의 신소재로 평가받고 있는 게 맥신이거든요.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배터리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2물량이 한 몇십억 안 남았어요. 한 50억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올해 지금 3분기만 돼도 거의 다 해소가 될 거예요. 지금도 해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7월 달만 돼도 상당 부분 소화가 되면 아마 3분기부터 본색을 드러낼지 모르거든요. 제2의 태성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벌써 매수하고 52주 신고가 찍으면서 70% 가까이 올랐는데 아직 멀었나 봅니다. 정나인의 랠리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이제 하반기 이제 삼성의 좀 이제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수혜주 중에서도 AD 테크놀로지는 독보적이에요. 왜 독보적이냐? 삼성전자랑 차세대 3D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AD 테크놀로지가 AR램 그리고 삼성전자 특히 리벨리온 지금 AI 칩넷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서 이제 2나노 공정에 이 AI 칩넷 플랫폼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 만큼 무엇보다 이 AI 칩넷 플랫폼 리벨리온 AI 가속기에 탑재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AR램 하면 손정희 씨가 떠오르죠. 손정희 씨는 스타게이트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국내 삼성전자랑 손잡고 핵심 기업이 될지 모르거든요. 올해부터 자율주행 칩이 1조 4천억 규모의 자율주행 칩 양산이 벌써 3년 전부터 준비한 그 칩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양산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글로벌 자동차 이제 공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30명의 공채를 채용했습니다. 연봉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30명을 왜 채용했을까요?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거든요. 꽂혔습니다. 삼성 관련주의 핵심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빨리 달려봤는데요. 여전히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시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노란톡 QR코드 딱 찍고 M10W 지금 사실상 지금 상반기까지 5년 동안 대상을 거머쥐었거든요. 예, 전체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5년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지금 꼭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바닥 찾는 방법 좀 배우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MTN의 사기 캐릭터 그리고 대상 수집가 정지우 위원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하반기에는 꼭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반기에 잘 하시려면 상반기에 가장 잘한 분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4년 연속 연간 대상, 1분기 단독 대상에 이어서 상반기 베스트까지 정말 상이란 상은 모두 다 싹쓸이하고 있는 정지우 위원과 꼭 함께 해보세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런 소통 창구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공개 방송 잠시 쉬었다가 9시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참여 방법도 나갈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